제목,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실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저앉는 것이 두렵습니다. 매번 잘 하려 해도 실패하는 순간마다 힘든 마음이 올라옵니다. 남들의 인생은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술술 풀려가는 것 같은데 제 인생은 왜 이리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는지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넘어질 수 있다.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다.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낙오자이자 실패자이다. 넘어지면 잠시 쉬어라. 다시 재정비하면 된다. 인생은 누구나 빨리 가고 싶고 더 멀리 가고 싶고 남들과 다르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나 있다. 하지만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꾸준합니다. 묵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조금 늦게 갈 때 마음의 조바심이 올라오고 서두르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 마음을 곰곰이 깨어있는 마음도 지켰구나. 그리고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마음을 소중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마음을 물 흐르듯 풀려보내라.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충분히 쉬고 일어나면 그만이다. 모든 수행은 물 흐르듯 하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순간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존재가 생활 선수행자이다. 물 흐르듯 살아가라.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라. 넘어져도 괜찮다. 멈춰도 괜찮다. 내 한때 힘들었던 과거의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왜 이리 오랫동안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지금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요. 지나간 생각들과 기억들을 깨끗이 잊어버리라.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잊고 싶다. 지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은 모두 욕심이다. 이 욕심은 현재 의식의 세계로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의식의 구조는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잠재의식을 때론 무의식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집단 무의식이라 하기도 한다. 잊고 싶다. 치우고 싶다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이것은 오롯이 현재 의식의 작동이다. 현재 의식은 힘이 약하다. 그래서 자주 바뀌고 자주 변화한다. 이걸 무산이라 한다. 항상 하지 않고 수시로 바뀌고 변화하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생각, 현재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재 의식의 작동을 긴장하고 받아들이라. 갖고 변화한다는 것을 알면 그 변화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가끔 하늘에 구름을 보라. 구름이 예쁘다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변화한다. 하늘도 푸르다.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바다의 파도도 잔잔하다. 높은 파도가 이기도 한다. 갑자기 파도가 친다고 마음이 불편한가? 맑은 하늘이 먹구름이 낀다고 마음이 좋지 않은가? 고요한 대기가 갑자기 바람이 분다고 마음이 불편한가? 자연은 그대로 변화하고 매 순간 바뀐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바뀌어도 괜찮고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마음이 매 무의식에 자리 잡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느낌, 생각들 때론 날씨보다 파도보다 바람보다 더 자주 바뀌고 변화무쌍하다. 우리는 이런 감정과 느낌, 생각에 오롯이 멈추어 변하지 않을 거라 착각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던 연인 관계에서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면 원수지간으로 바뀐다. 금이야 오기야. 귀여운 자식도 한순간에 해물단지가 되고 미워하는 가족의 상황이 필요하다. 펼쳐질 수도 있다. 파도가 일정하지 않고 공기의 흐름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과 느낌과 생각이 언제나 변화. 무상한 걸 안다면 변화하고 하필 그 감정과 생각에 그 의식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 잊고 싶다, 치우고 싶다, 버리고 싶다. 라는 이 현재의식 생각은 곧 바뀌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 점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생각과 감정, 느낌은 똥 밟는 그날까지 변화무쌍하게 바뀌어 간다. 네, 그럼 무의식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잘 관리한다면 이런 힘든 마음이 조금은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무의식은 한 가지의 비밀이 있다. 무의식의 체계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추어가 빠져서 있고 싶은 주체가 바로 나의 생각과 감정이기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무의식은 오로지 추후에 측정한다.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억한다. 예를 들어 한 연인이 있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잘 살아가다가 서로 어떤 문제로 헤어졌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헤어진 연인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 그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분명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상대방에게 좋아했던 좋은 경험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헤어진 사람이니 어서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맞다라고 볼 수 있다. 옛 기억과 옛 연인의 자꾸 집착하면 나에게 다가올 인연도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우리의 무의식의 작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무 밉다 또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립다. 또 그리운 마음이 올라오다. 그 사람이 또 미워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질투심에 올라 매 순간. 이렇게 한 사람의 집착심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잊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좋았습니다. 등등 많은 감정들이 내 무의식에 고스란히 자리 잡게 된다. 그 사람이 좋았던 그 사람이 싫었던 간에 무의식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 좋고 나쁨은 기억하지 못한다. 오로지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러면 무의식에 그 사람의 존재가 깊이 새겨져 아무리 지우려 해도 안 된다. 그 사람의 기억은 오로지 남아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 그러니 주어를 되새김하지 마. 예를 들어 내가 빵을 좋아한다고 생각해보라. 빵에 중독되어 이제는 마음을 끊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올라갔다고 보자. 그러면 나는 빵을 거부한다. 빵을 싫어한다. 나는 빵을 먹지 않는다. 등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되뇌인다고 해서 빵에 대한 집착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빵, 그 주체인 빵에 대한 기억이 내 무의식에 오롯이 자리 잡아 빵에 대한 욕구와 집착심 더 오랫동안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걸 잊지 말라. 이 원리를 깨달아야 집착과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무의식을 차단하고 훈련시키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다. 매 순간 마음을 지켜보고 깨어있어야 한다. 항상 문뜬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 의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켜봐야 한다. 내 의식의 작동을 지켜보아야 내가 그 의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알아차려야 한다. 깨어있는 마음, 매 순간 눈을 뜨고 알아차리는 존재,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왜 이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흘려보내야 한다. 그 의식과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야 한다. 네, 그렇게 하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또한 집착이다. 그 고통이 주어가 되고 괴로움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 삶을 사랑하라. 고통과 괴로움이다. 기쁨과 슬픔이다. 그저 내 삶에는 하나의 모자이크 조각일 뿐이다. 그 조각에 집중하지 말라. 퍼즐을 맞춰다가도 자칫 잘못하면 다 새롭게 처음부터 맞춰야 하는 인생은 그저 퍼즐과 같고 조각과 같아 완성하려 하지 말라. 퍼즐의 한 조각이 사라져도 괜찮다. 그 비어진 한 조각에 나의 꿈을 심을 수 있다. 고정된 퍼즐의 완성본을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저저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아름답다. 그 퍼즐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 완성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니 미완성된 모든 상황 나에겐 아름다운 인생의 경험임을 잊지 말라. 네, 가끔씩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고민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공감대를 가져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 고민과 걱정이 저에게 전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남자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는 일은 참 힘든 일이다. 우선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뭐가 나고 그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 마음이 첫 마음이어야 한다. 그 마음이 형성되고 공감되면 그 다음은 상대방의 괴로움과 상처, 고통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대를 형성해주라. 참 많이 아팠겠구나. 참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들어도 참 힘든 상황이구나 라고 공감해주라. 이때 상담하는 사람은 언제나 현존해야 한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해줘야 한다. 재해보상 영원한 것이 없고 피고통과 캐롤 즐거움 또한 변화하고 바뀐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 세 번째, 이런 고통과 괴로움만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나에게도 그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림을 말해주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 누구나 태어나고 또는 안 될 것 같고 누구나 병들고 누구나 떠난다. 나무를 보고 있는 마음을 숲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상담자가 해줘야 할 일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상이 지금 나에게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 펼쳐진다. 세상에 확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다만 나에게 다가올 때는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통해 더 이상 그 고통과 괴로움에 머물지 않게 하라. 그래야 그 큰 고통이 찾아와도 때론 눈 감는 그 순간에도 물 흐르듯 눈 감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요즘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도움도 드리고 싶고 자식의 도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부모가 가장 원하는 마음, 내 자식이 잘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소원일 것이다. 효도를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라. 효도에 대한 집착일 뿐이다. 효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면 돼. 상황이 힘들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쉬워 말고 집착하지도 말이야. 내 삶을 잘 살아가고 내 인생을 잘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진정 원하는 일임을 잊지 말라. 네, 저는 운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인생이 누구의 탓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그 누구의 탓이 아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니다. 세상은 오로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반복된다. 자연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위에서 아래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은 순리대로 펼쳐진다. 흐름에 따라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의 흐름이다. 지금 살아있지 않은가? 진정 운이 나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대로 맡겨라. 거부하지 말고 모든 걸 맡겨라. 다만 일어나는 그대로를 지켜보면 된다. 운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다. 마음의 욕심이 올라오면 그 욕심을 알아차려라. 마음의 질투가 올라오면 그 질투를 알아차려라. 마음의 분별이 올라오면 그 분별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면 부정적인 마음을 알아차리라.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알아차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반복해 나아가라. 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참 감사하고 소중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끔 괴로움과 슬픔도 올라와도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반복하니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고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가장 소중한 자, 가장 귀한 자, 가장 아름다운 자. 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귀한 존재.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의 모습 나야 오늘도 참 고맙다. 감사해. 참 고맙고 감사해.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잘 흘러간다. 편안한 존재, 평온한 존재,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내 삶의 정한 목적이고 가치이다. 그렇구나. 스승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휴대폰 번호를 댓글로 보내주시면 포인트를 드립니다. 좋은 책 읽어 주는 굿 TV입니다. 감사합니다.